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국내 ETF 시장이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순자산 총액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첫 ETF 출시 이후 23년 만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반기 국내 ETF 시장을 되짚어보고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준석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7월인 만큼 본격적으로 하반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오늘 이 시간에 상반기 시장을 조금 돌아보고 하반기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 봐야 할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를 좀 돌아보자면 국내 증시 작년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ETF 시장 역시 역대급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떤 테마와 종목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는지 핵심을 요약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상반기 국내 시장 먼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상반기에는 조선하고 이제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전 섹터가 다시 한번 4월달 이후로부터 강세를 띠는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선 이후로는 지주사, 증권주, 그다음에 고배당주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좀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좀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아이디어로 사실은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ETF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 시장에서 그 섹터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 장기 턴어라운드 그 시나리오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군수 사업과 관련한 수리, 그다음에 건조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하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 주가의 트리거가 더 발생하면서 연초 이후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ETF가 수익률이 한 70%, 연초 이후 수익률이 그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고객분들에게도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과거에 이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던 것에서 이제는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2010년 이후로부터 계속 발생을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눈치를 채지 못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2017년도에 나왔었던 피터 자이안의 미국 없는 세계와 셰일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 이미 세계 전쟁을 예측을 해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의 전쟁, 마지막으로 중국과 그다음에 대만의 전쟁, 마지막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전쟁들의 지정학적인 변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책을 기술해 놨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이 분쟁은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지 예전처럼 평화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산 기업들이 그 유럽에서 러시아의 위험을 느낀 이 동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방산 그 수주를 많이 줬었죠. 그러면서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작년부터 오르다가 실제로 수출이 일어나고 인도가 되면서 실적까지 나오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2분기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기대감에 맞춰서 실적이 그만큼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테마가 아닌 그 실적과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이런 이제 방산 ETF들은 연초 이후로 한 120% 정도 가량 오르는 그런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도 조선하고 좀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건조 능력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트럼프가 대선에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조선의 협력을 구한다라는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고, 근데 원전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설계 능력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건설을 하고 뒷단에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넘버 원이고요. 나머지 국가들을 사례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지만은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납기를 잘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원가 그 단가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원전에 대해서 미국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고 또 한 가지로는 4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탈원전을 했었던 국가들이 다시 이제 원전으로 복귀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권이 약간 탈원전일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친원전에 가까운 정책으로 네.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섹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우상향하는 그런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5월 달 넘어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밸류업과 관련한 부분들, 상법 개정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주들, 그다음에 고배당, 지주회사들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는 성과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반기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던 조방원, 조선방산원전, 지금 7월 들어서는 살짝 좀 쉬어가고 있지만 길게 본다면 추세적으로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밸류업 관련해서 지주사와 증권, 고배당, ETF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같은 흐름이 실제로 자금 유입이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났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연초 이후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 섹터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조선, 원전, 방산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돈이 사실은 그 많이 유입된 것들은 대표적으로 그냥 지수형들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냥 지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상반기의 상승 흐름이 좋았던 그 섹터들의 자금 유입이 많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5월 달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은행 그러니까 코덱스 은행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로 좀 자금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 그다음에 증권 이런 ETF들도 5월 달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좀 잔고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 이렇게 조금 좋았는데 하반기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그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지금 정부에서 집을 사지 말고 주식을 해라라는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스르지 말아야 될 게 저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라라는 사인을 줬었고 그 이후로 물론 이제 시장의 유동성들이 많아지면서 그 이제 수요를 더 이끌어낸 부분들이 있긴 한데 마찬가지 그 이후로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주택 가격을 누르면서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부분들, 이런 뉴스들, 그 다음에 시장의 M2 유동성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좀 늘리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순매수가 작년도 전고점이 그 EM 펀드,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비중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많이 내려와서 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한 11월 달쯤에 전고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12.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만 이머징 마켓에서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아직 좀 충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이제 상법 개정을 하면서 주가 부양 의지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 12개월 후에 이제 ROE가 9.5%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나 일본이 9.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국가가 받는 PBR의 밸류에이션이 1.2배 정도가 되는데요. 네. 단순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한 1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업사이드가 한 20% 정도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것만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고 해도 한 3,800포인트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가격 조정을 좀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반기에는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갖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 하반기 시장 역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 최근 시장의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앞서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스테이블 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관련 주식들의 상승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앞서 언급하신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저희가 좀 연결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으로 인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들, 아니면은 AI 서버린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 투자로 국가의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재정 정책은 집행은 했는데 성장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자국 내 인플레이션이 타 국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지금은 이제 절상인 부분이 있긴 네. 한데 장기적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네, 하면은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원화 대비해서 이제 타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좀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AI나 로봇이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해고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총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GDP의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이라던가 아니면 재정을 통해서 수요를 좀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노동의 혁신성이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일 생산당의 그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수요를 늘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당위성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GDP의 잠재 성장률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AI의 성장,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기타의 산업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한국 시장의 유동성을 더 늘리면서 한국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GDP 성장률을 견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원화가 장기적으로 절하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워낙 강세 국면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 나중에는 원화 약세 흐름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성장에 뒷받쳐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반기에는 이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견인할, 주목할 국내 정책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연속적으로 그 정책에 뒷받침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가 지금 정부의 코드하고는 맞진 않지만은 그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집중 투표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저평가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짧은 시기열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인들에 대해서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에 조금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카지노 업종들, 호텔 업종들, 그다음에 화장품 업종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카지노 드랍액이라던가 아니면은 서울의 호텔 공실률 같은 것들이 이미 이제 호텔의 단가들도 많이 올라갔고 공실률도 맞아요. 적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오면 당연히 좀 좋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중국향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지금은 뭐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상당히 주가 차원에서는 그냥 좀 횡보하는 수준, 맞아요. 좀 지지부진한 수준인데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로 봤을 때는 역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한 금액이 역대 최고의 금액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육성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바이오 산업 쪽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는 또 관계없이 정부 정책만으로도 바이오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시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한 이틀 전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뭐 7월에 대한 부분들이 한 30%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떨어지고 맞아요. 9월 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낮아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이제 바이오 주가가 전반적으로 살짝 꺾이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들,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리 인하 스케줄은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한 2번 정도 이제 스케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시장에 밸류에이션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그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들이 좀 9월 달에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더 큰 주가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후속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지주사 관련주들 한 번 더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또 스테이블 관련주 바이오까지 또 짚어주셨는데 하반기 국내 ETF 시장에 핵심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수가 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한두 주간의 맞아요. 약간 주식 시장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좋았던 조방원. 조방원은 좀 주가 조정을 받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었던 저 PBR 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화학, 뭐 철강, 뭐 이런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결국에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은 조선 그다음에 방산 기업들은 기대했던 그 예상 기업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느냐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랠리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기존 주도주들의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원전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기에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7월 달에 미국의 SMR 설계 그 승인이라던가 추가적으로 각국에서 정책들이 이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주가 움직임이 있는 게 파마리서치가 오늘 주가가 한 10%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인적 분할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철회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겠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상법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 기업들에게 시그널을 준 부분들이 워킹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계속 정책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또 이제 하나의 이벤트로 보여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또 투자처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한 승인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이 실적도 받쳐주고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그 섹터들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도 좀 좋다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상품명도 이야기 해주세요. 네, 그 지금은 화장품이 조금 지금 순간에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원고를 준비하는 동안에 주가가 한 이틀 동안에 10% 이상씩 다 올라가지고 조금 타이밍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이 반도체 사업하고 좀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면은 TSMC가 그걸 만들어줘서 전 세계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원전이 그랬던 모습들이고 화장품 같은 섹터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OEM을 하는 이제 그 유수의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서 좋은 설계, 좋은 마케팅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실리콘2라는 유통업체, 마케팅 업체가 전 세계로 공급을 해주는 이러한 그림이 완성된 밸류체인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뭐 이게 넷플릭스에 그런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주말에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쇼츠로는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뭐 소니에서 만든 거긴 한데 한국 문화의 힘을 좀 보여준 큰 사례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어서 결국에 이 각국에서 이 우리나라의 문화나 화장품을 받아들이는 저항성들이 점점점 더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또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좀 증권주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업사이드가 2배 이상씩 남아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 지수가 뭐 4천 뭐 그 이상을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증권주이기 때문에 증권주. 그다음에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뉴스에 팔자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좀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선방산원전은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사이클이 길게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테마로 치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산업의 사이클을 흐름을 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일정 부분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TF 투자가 늘어나면서 특정 산업 또는 테마에 대한 쏠림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테마 쏠림형 투자가 이어질지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게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약간 이 테마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조금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테마라는 거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테마라고 하면은 사실은 짧은 테마들이 우리나라의 테마주로 엮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무더위, 뭐 한파, 그러니까 사이클이 되게 짧게 나오는 그런 테마주들이 반짝했다가 내려가는 부분들. 근데 우리나라 또 증시 특성상 사실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는 그 보통은 이제 테마주에 유의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테마는 하나의 좀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그 산업을 이해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입된 것들이 2021년도 이제 넘어서면서부터 이런 테마형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앞에서 엄청난 테마를 불러일으키면서 한번 거품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많은 조정을 받은 상태여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테마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투자한다라고 조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도 역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테마형으로 출시되는 상품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테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한번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서 이거는 되게 긴 사이클이고 오랫동안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면은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대로 산업의 그 초기 태동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의 초기라던가 아니면은 양자 컴퓨터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산업 초기에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체가 먼 미래에 있기 때문에 초기의 변동성들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투자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 역시 테마형 ETF들은 상당히 좀 많이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를 투자할 때 있어서 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테마가 조금 장기적인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ETF 시장 상반기 리뷰와 함께 하반기 전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ETF 시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